자, 영상 안정화 기술 요거 한번 때려봅시다. 자,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서 흐려지거나 혹은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대요. 이 영상의 이 보정이라는 건 왜 중요하냐면 보는 사람의 몰입감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거든. 우린 사실 피사체가 고정한 채로 돼야지만 이해돼? 피사체가 고정한 채로 영상이 흘러가야지만 우리가 좀 몰입을 해요. 그런데 이게 흔들리면 이 사용자들 간에서 이거를 억지로 이제 흔들리는 화면 안에서 피사체를 내가 보기 위해서 멀미가 일어나거나 이게 실제로 멀미 일어나는 효과랑 똑같거든. 너네 차 타고 핸드폰 하면은 멀미 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차가 흔들리는데 내가 피사체를 고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멀미가 나는 거거든. 뇌에서 이제 그 인지 부조화가 가서 어쨌든 뭐 아무튼 그런데 그걸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제 영상 안정화 기술이긴 해. 이걸 그래서 네모를 칠 건데 영상 안정화 기술은 별게 아니에요. 그냥 영상 안정화를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 하니까 그게 더 중요해. 그래서 네모를 두 번 칠 거야. 대신에 구분하기 위해서 1번 네모와 2번 네모를 할 거야. 영상 안정화 기술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광학각 디지털 기술인데 이걸 그냥 여기다 필기하지 않고 쌤이 그래서 1번 해놓고 네모 쳐놓고 1번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리고 2번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2번이 이제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다시 영상 안정화 기술 안에는 광학 영상 안정화와 디지털 영상 안정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쌤이. 자, 그래서 쭉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문을 보면 좋겠지만 그냥 내용을 쭉 읽으시면 돼. 왜 읽으시면 되냐면 결국은 이게 어떤 기술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아마 나올 건 보기에 나와야 돼요. 보기에 이제 그 구조 해가지고 뭐 카메라 렌즈가 있고 카메라 요 이제 광학 영상 안정화 장치 안에 카메라가 있으면 여기가 이제 렌즈 모듈이고 이미지 센서 어디 있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우리 지문에 그런 게 없어요. 됐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거는 문제 안 나올 것 같고 실제 지문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게 원리를만 이해하면 돼. 잘 봐. 자, 아무튼 이렇게 이 렌즈 모듈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그 중에 렌즈 모듈 안에서는 여러 가지 렌즈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가 들어올 거냐면은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올 건데 됐지 상이 맺힐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전기 신호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상이 저장되는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카메라가 흔들리면 이미지 센서의 각각의 화소에 닿는 빛의 세기가 변할 거야. 중요한 거는 잘 봐봐. 이게 내가 밑줄 안 쳤는데 봐봐. 카메라가 흔들렸을 때는 뭐가 변하는 거냐면은 빛의 세기가 변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빛을 통해서 렌즈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빛이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상이 맺히는 거잖아. 근데 카메라가 흔들리면 빛의 세기가 변해. 자이로 센서가 뭐 하는 친구냐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야. 대체 자이로 센서가 카메라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거를 제어에다가 제어 장치에 전달해. 그러면 제어 장치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걸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안정이 되는 거야. 그 제어 장치 중에 하나가 이제 보이스 코일 모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자이로 센서는 움직임을 감지하고 이 제어 장치 모터 보이스 코일 모터가 이 렌즈를 아예 이동시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잘 보세요. 이런 개념이야. 뭐 내가 그냥 대충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렇게 렌즈가 있다고 치고 그 렌즈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기 어딘가에 있는 상이 비춰질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흔들려. 이게 흔들리면 이게 이제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하면 그러면 잘 봐. 카메라 전체가 이동한 거지 정확히는. 카메라 전체가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상도 옆으로 이동하게 되잖아. 그럼 흐려질 거잖아.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지만 렌즈를 강제로 요렇게 움직이면 여전히 여기에 고정되잖아. 이해돼? 카메라가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내가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렌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죠? 그 안에서 이제 상이 이렇게 맺혀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카메라가 이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움직인 거를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원래는 이 렌즈가 요렇게 여기로 오겠지. 렌즈 가운데 있을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이 저기 어디 끝에 있어야 돼. 근데 이게 싫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카메라가 움직였는데 렌즈를 그대로 이 자리 고정시킬 거야. 렌즈를 고정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일로 와야 되는데, 그지? 요 자리 있어야 되는데, 요 자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제로 이쪽에 그냥 끝으로 이동시킨 거잖아.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반대 방향이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야. 카메라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렌즈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 지문에서는 봐봐. 자, 보이스 코일 모터가 있어. 여기에서는 이제 그 포함하는 카메라 모듈은 중앙에 위치해 렌즈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코일과 자석이 있어. 그래서 제어 장치에 의해 가지고 흘려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자기장과 전류의 직각 방향으로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질문에서 이런 게 되게 중요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요. 직각 방향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센서가 움직일 거야. 센서가 움직이니까 흔들림이 감소되는 거지.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면 돼.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까? 왜 한계가 있냐면 카메라를 아예 너무 이쪽으로 가버리면 렌즈는 카메라까지밖에 못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이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동 범위 자체에 한계가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움직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영상 안정화가 있다. 이제 두 번째 거지. 그러면 이거는 봐봐, 잘 생각을 해봐봐. 첫 번째로 광학 영상 안정화 장치는 애초에 찍을 때야. 찍을 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찍을 때의 얘기인 거고, 저 DIS는 그지 디지털 영상 안정화 장치는 후보정이에요. 찍고 나서예요. 됐죠? 요런 걸 장난질을 칠 거야 이게.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기술은 촬영 후에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흔들림을 보정하는 기술로 역도적인 상황에서 촬영한 동영상에 적용하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이 기술은 촬영된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된 프레임 간의 이 피사체의 움직임을 추정할 거예요. 움직임을 추정할 때는 특징점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거야.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근데 특징점이란 건 뭐냐면 피사체 모서리처럼 주위와 밝기가 뚜렷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영상을 찍을 때 상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그럼 이제 카메라 이렇게 프레임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잘 봐.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어디가 문제인 거냐면 여기 봐봐. 사람은 되게 밝은데 어디가 어두워지냐면 이런 끝 부분이 어두워져.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람이 오히려 도드라지게 보이는 거거든. 사람은 굉장히 이제 빛을 받으니까 도드라지게 보이는데 끝 부분들이 어두워져. 이제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거야. 우리가 중요한 정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 끝 부분이야. 요 끝부분들을 보고 추정을 해낼 거예요. 됐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게 피사체 모서리라고 했잖아. 반드시 이걸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영상 지문은 똑같아요. 이걸 프레임으로 바꾸면 틀려요. 프레임 모서리는 여기야. 알겠지? 여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유지가 돼야 돼. 근데 봐봐. 이 다음 영상에서도, 이게 다음 프레임에서도 어때야 되냐면 이 동일한 화면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흔들렸다 치자. 이렇게 이제 움직였어요. 움직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라고, 방금 내가 그린 것처럼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쌤이 얘기했잖아. 계속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결국 우리는 이 파란색이 중요한 거잖아. 여기가 특징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다소 움직였지만 그래도 저기 부분이 유지가 돼야 돼. 유지가 핵심이야. 유지가. 그게 이따가 문제에 나올 거야. 그래서 아무튼 쭈쭈쭈 하면은, 그래서 이제 영상의 움직임을 추정하고, 추정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건데 뭐가 있을 거냐면 이제 위치 차이만큼 보정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흔들림의 영향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보정된 움직임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징점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내가 요게 한 세 개만 찍혀도 영상 시간이, 렌더링 시간이 한 1시간씩 걸리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 특징점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연산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하나 이제 바꿀 거니까.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봐. 이 과정에서 영상을 회전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잖아.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잖아. 그럼 이렇게 됐다는 건 애초에 카메라를 찍을 때 카메라를 이렇게 찍고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렸다는 얘기거든.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흔들린 거야. 흔들렸으니까 이걸 이제 똑바로 놓을 거잖아. 그럼 똑바로 놓으려면 이거를 다시 요렇게 맞추는 거거든. 내가 뭘 그리려는지 알겠어? 이해돼? 흔들린 거? 그러면은 여기는 버려지잖아.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상을 더 짧게 크롭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영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개념이야. 영상이 작아진다고. 됐죠? 그래서 영상이 작아져서 프레임 크기가 작아질 건데, 만약에 근데 내가 이 크기로 동일하게 하려면 영상을 어쩔 수 없이 늘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화질이 떨어지는 거야. 이런 부분에. 그래서 화질이 떨어진다 라고까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지? 마지막 내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실제 영상 보정을 할 때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보정을 그렇게 한 다음에 크롭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생긴 걸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강제로 막 영상의 화질 높이는데, 그렇게 되면 영상이 밝아지거나 번져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요거 이해하고 보자.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 영상 안정화 기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센서, 봐봐, 이게 말이 안 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미지 센서를 이용하는 건 광학이지.
맞지? 디지털 영상 안정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이미지 센서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예요.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맞는 거니까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이런 거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자, 2번 봅시다. OIS 기술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OIS 기술이라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광학이죠. 그러니까 찍을 때 얘기야. 잘 봐. 자, 보이스 코일 모터는 카메라 모듈에 포함되는 장치라고 지문에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냐면 애초에 보이스 모일 여기 봐봐. 보이스 코일 모터는 그걸 포함한 카메라 모듈이라고 나와 있어요. 1번 맞는 거고 2번. 자이로 센서는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한대요. 잘 봐. 자이로 센서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어. 얘는 움직임을 감지한다고 되어 있지. 자,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영상을 제어 장치로 전달하는 건 틀렸어요. 얘는 그냥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 아니야? 완전히 다른 얘기를 가져온 거야. 됐지? 그래서 2번이 틀렸다. 그 교묘하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나머지 맞으니까 꼭 체크해 두시고 4번 봅시다. 자, 봐, 내가 이미 적어놨지만 특징점으로 선택되는 거는 주의와 밝기 차이가 커야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이 흔들리기 전에 밝기 차이와 후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프레임 단위로 봤을 때 K번 프레임과 K 플러스 1번 프레임의 밝기 차이가 아까 뭐라고 나왔냐면 유지라고 되어 있거든. 이해돼? 그래서 특징점이 있으면 이 특징점의 값이 이 다음 영상의 특징점의 값과 동일해야 돼. 이거랑 동일해야 돼. 그래서 유지한다는 표현이 있거든. 근데 유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변화가 작은 거지. 요걸 추론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클수록 유지될수록 즉 작을수록 그리고 그 다음에 특징점이 많아지면 시간이 늘어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시간 요렇게 하면 답이 2번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사실 B번 때문에 문제를 낸 거거든. 요거 때문에 요거 추론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어쨌든 한번 보시고 85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봐. 적절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봐봐. K랑 K 플러스 1이야. 이미 OIS 기능 켰어요. 그런데 본인이 휘청해가지고 기울어진 거야.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로 다시 보정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이렇게 기울였으니까 요렇게 맞춰가지고 최대한 뭐 해보겠지, 그치? 얘네 내가 지금 너무 기울인 것 같긴 한데 대충 요렇게 맞추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수직 아니구나. 요렇게 맞추겠구나. 쏘리. 요렇게 맞춰가지고 이거를 수직선상에 맞추게 될 거야. 내가 지금 그린 걸 잘 봐. 그 영상이 작아져요. 이런 부분들을 다 날려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하려면은 요렇게 맞춰야 돼. 영상이 엄청 작아져요. 알겠죠? 어쨌든 봅시다. 자, 기억에서 프레임 내가 이거 장난친다 그랬지. 피사체 모서리였지. 맞지? 프레임이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이거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2번. 니은은 DIS 기능으로 보정하고 나서 프레임의 크기가 변했다며 흔들리면 보정되었으나 원래 영상 일부가 손실되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체크 맞고 3번. 자, 기억에서 빌딩 모서리가 자, 이 장난을 진짜 잘 쳤어. 잘 봐. 빌딩 모서리 간의 차이가 아니야. 뭐냐면 빌딩 모서리가 특징점인 거야. 모서리들 간의 차이점을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차이는 유지되거나 내지는 차이가 적어야 돼요. 어쨌든 그러한 그 특징점이라는 개념이랑 차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특징점으로 찍은 다음에 그 특징점의 차이가 적은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특징으로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할 수 있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 차이를 특징점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지? 차이가 적다까지 나왔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아주 말이 틀렸고 요런 게 이제 말장난으로 아주 중요한 거지. 4번. 자, 둘 다 OIS를 킨 거죠. 그러니까 보정 할이 틀린 거지, 그치? 그리고 애초에 찍고 나서는 OIS로는 후보정하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로 후보정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뭐 이거 틀린 거 알겠지, 그치? 그 이제 카메라를 크게 움직이면 이제 DIS 기능으로 완전히 보정되지 않았다가 아니라 OIS 기능으로 한 거야. DIS를 이제 할 거야, 그치? 그래서 틀린 거야. 이렇게 보면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